올림픽은 세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계를 융합하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기록에 있어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축제이죠. 우선 올림픽의 상징인 5개 고리, 과거에 이것은 5개의 대륙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파란색은 유럽, 노란색은 아시아, 검은색은 아프리카, 녹색은 오세아니아, 빨간색은 아메리카를 상징했죠. 하지만 색상별,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지면서 1976년 이 정의가 삭제되었고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 국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색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 세계를 의미한다는 정의로 바뀌었죠. 고대 올림픽의 유래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나 가장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의 최고신 제우스를 위한 종교적 축제로서 올림픽을 창시한 존재가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라클레스라는 것이죠. 이름도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개최되었기에 올림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종목으로는 육상, 복싱, 레슬링, 승마 경기 및 마차 경주 등 과격한 운동이 대거 속해 있었다고 하네요.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패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알몸으로 경쟁했기 때문이죠. 올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며 2년마다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번갈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4년 주기는 헤라클레스가 만든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2년마다 돌아가면서 열리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은 1924년부터 1992년까지 같은 연도에 개최되던 행사였죠. 그거 아시나요? 올림픽 금메달은 노벨상과 함께 지구에서 가장 영예롭고 권위 있는 상입니다.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을 대표하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이 올림픽의 공식 스포츠로서 최초로 등록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철에 시행되는 올림픽인 하계올림픽에서 개최되던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피겨스케이팅은 1908년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1920년 앤트워프 하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가 올림픽에 데뷔했죠. 그 뒤 1924년 최초의 동계올림픽 이후 두 종목을 동계올림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깨알 잡지식으로 1932년에 열린 동계올림픽에서는 개썰매 레이스도 시범 종목으로 잠깐 등장했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연배가 높은 메달리스트로는 사격 종목의 스웨덴 선수 오스카 스완입니다. 1920년 사격 종목에서 72세의 나이로 은메달을 탔죠. 참고로 이분은 64세 때 금메달을 따기도 했던 메달리스트였다고 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연소 메달리스트로는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한 그리스 체조 선수 디미트리오스 룬드라스입니다. 그가 동메달을 획득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10세였다고 합니다. 올림픽에는 여러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대표 저주로는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캐나다의 대도시 몬트리올이 몰락했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2011년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이후 브라질 경제에 불황이 시작되었고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시작하려고 하자 코로나가 확산되었죠. 또 다른 올림픽 대표 저주로는 올림픽 남자 축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 직후 진행되는 월드컵에서 부진을 하게 되는 저주가 있습니다. 2000년 올림픽 우승자 카메룬은 2002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떨어지는 난항을 겪었고 2004년 2008년 올림픽 우승자 아르헨티나는 2006년 월드컵과 2010년 월드컵 8강에서 탈락했죠. 2012년에 올림픽의 우승자 멕시코는 2014년 월드컵에서 간신히 본선 진출을 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고 2016년 올림픽 우승자인 축구 강국 브라질은 2018년 월드컵 8강에서 떨어지기도 했답니다. 이 정도면 과학인 듯?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는 유엔에 등록된 국가의 수인 193개보다 많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만 보더라도 206개의 나라가 참가했죠. 이런 특이한 양상을 띠는 이유는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받진 못했지만 분쟁 영토나 특수 사례로 표시되는 국가들도 참가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1908년까지만 하더라도 모터보트가 올림픽 공식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네, 그 모터로 움직이는 보트가 맞습니다. 올림픽을 송출했던 한국 방송사의 시청률을 합쳐보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34.2%,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31.5%,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32%, 2012년 런던 올림픽은 23.1%, 2016년 리우 올림픽은 10% 미만의 평균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중 리우 올림픽의 시청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브라질과 한국의 시차는 딱 12시간, 한국 기준으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도쿄 올림픽을 지켜보는 미국이 리우 올림픽 때 한국과 비슷하다고 해요. 미국 기준으로 경기가 새벽부터 아침까지 열려 미국 올림픽 시청률이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여성의 올림픽 출전이 허용된 시점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1900년이었다고 하네요. 1920년 첫 출전을 시작으로 올림픽에 31차례 출전한 나라인 모나코는 지금까지 단 한 개의 메달도 얻지 못한 나라입니다. 금메달의 순도 99.9%의 은에 6g의 금을 도금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분으로 따지자면 금메달은 거의 은메달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1912년까지는 우승자에게 순도 99.9%의 순금으로 된 금메달을 주었다고 합니다. 독특한 금메달이 수여된 적이 있었는데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선 전자제품 부속품을 녹여 만든 재활용 금메달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IOC가 조건을 걸었죠. 재활용 금메달에 순금 6g을 무조건 함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통산 다관왕은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26개의 금메달, 3개의 은메달, 2개의 동메달, 총 31개의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설의 선수입니다. 공식적인 한국 최초의 메달리스트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받은 역도 미들급의 김성집 선수, 복싱 플라이급의 한수환 선수입니다. 메달
금메달을 획득했을 당시엔 일제에 해방된 직후였을 텐데 정말 대단합니다. 공식적인 한국 최초의 금메달 리스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참가한 레슬링 자유형 패드급의 양정모 선수입니다. 양정모 선수는 1974년, 1978년 아시안게임에서도 2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었죠. 일본의 강제 점령 당시 한국인 선수가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의 송기정 선수이죠. 정말 아쉽게도 일본 소속으로 뛰었기에 이 기록이 일본의 금메달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통이었던 마라톤 우승자에게 증정되던 고대 그리스 유물 청동투구는 우여곡절 끝에 송기정 선수가 받았고 이를 박물관에 기증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나치 주관하에 열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히틀러를 공식적으로 대면한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송기정 선수 왈 160cm인 내 키에 비해 그의 손은 크고 억셌으며 최고는 우람했다 라고 했었죠. 역대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사람은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딴 양궁의 김순영 선수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딴 사격의 진종호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했을 때 포상받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금메달은 연금 점수 90점으로 매월 100만원, 포상금으로 6,300만원을 받습니다. 은메달은 연금 점수 70점으로 매월 75만원, 포상금으로 3,500만원을 받죠. 동메달은 연금 점수 40점으로 매월 52만 5천원,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받는다고 하죠. 참고로 한국의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돈은 전액 비과세로 제공되며 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올림픽의 메달리스트의 지역별 현황은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 메달리스트가 많고 제주도 출신 메달리스트가 가장 적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경우 수도권 출신들이 가장 많다고 하네요. 지금과는 다르게 1950년대까지 IOC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에이버리 브런디지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어떤 상업적인 관심도 올림픽과 엮는 것을 거부했죠. 협력 스폰서의 관심이 IOC의 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선 올림픽이 개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올림픽 탁구의 라켓은 사이즈, 모양,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블레이드 성분 중 85%가 나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약 빼고요. 이런 걸로 치기 쌉 가능?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의 공연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근데 이거 립싱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에서 혹시 모를 실수가 나는 것의 여지를 1%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올림픽의 공연들은 립싱크로만 진행된다고 하죠.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선 유독 립싱크가 대두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개막식 당시 나왔던 어린이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가 녹음한 것을 재생했고 그에 따라 립싱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패럴림픽의 로고 아지토스는 라틴어로 나는 움직인다 라는 의미입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뜻이죠. 한국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 대회 등 세계 4대 국제 이벤트를 개최한 5번째 국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함께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단 두 사람만이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모두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복싱 라이트 헤비급 부문과 4인 봅슬레이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에디 이건, 1920년에 피겨스케이팅, 1924년에 피겨스케이팅, 1928년에 피겨스케이팅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길리스 그라프 스트롬, 이렇게 두 분이죠. 앞서 설명했듯 과거 피겨스케이팅은 하계올림픽에서 개최되던 스포츠였으며 1920년까지는 하계올림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길리스 그라프 스트롬이 이런 기염을 토할 수 있었던 것이죠. 1912년부터 1952년까지는 예술가들도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화가, 조각가, 건축가, 작가, 음악가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메달을 놓고 경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은 화가들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만들게 되었죠. 또한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예술가들의 PR 무대로 올림픽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추어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올림픽에서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공영방송사 MBC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 도중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우크라이나 국가 소개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IT를 소개할 땐 폭동 당시 화재 현장 사진을 삽입했죠. 이 외에도 다양한 실수를 남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박제되었고 대대적인 국가 망신을 시킨 사례로 남게 되었죠. 세계 굴지의 양궁 선수 90% 이상이 사용하는 활은 한국산 활입니다. 한국 토종기업인 위넨 활이라고 하네요.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전 세계 양궁 대표팀의 40%가 위넨 활을 들고 참가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는 엄청난 양의 콘돔을 배포하기로 유명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15만 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는 10만 개, 2016 리우 올림픽 때는 45만 개의 콘돔이 배포되었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11만 개의 콘돔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인데다가 엄청난 운동 내공을 담고 있는 선수들의 몸, 거기다 몸에 딱 달라붙는 쫄쫄이까지, 이런 요소들은 충분히 매력 어필이 되어 실제로 올림픽에서 선수들끼리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선수의 경우 직접 메시지를 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선수들은 틴더 등의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쓱샥쇼 해봤는데 어때요? 올림픽이 조금 더 친근해지지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또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이런 올림픽의 역사가 후대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도쿄에 있는 우리 선수들 완전 짱 많이 응원합니다. 그리고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